일주일에 두세 번, 네다섯 시간 동안 투석기를 통해 노폐물을 걸러야 하는 혈액투석. 신장이 제 기능을 잃어 투석을 해야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일상인데요. 그냥 옆구리가 가끔 가다가 막 따끔따끔하고 그런 것만 느꼈지 신장이 나빠서 그게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음식도 많이 제한을 하고 그래서 뭐 쉽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성인 7명 중 1명꼴로 걸리는 만성 콩팥병. 이 중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투석이나 신장 이식에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는 7만 5천 명.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수분을 유지해주는 신장.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침묵의 장기 신장.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현대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콩팥병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30세 이상 성인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는데요. 50, 60대의 경우 남자의 유병률이, 70대 이상의 경우 여자의 유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환자가 2003년 5만여 명에서 2013년 15만여 명으로 3배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콩팥병은 한 번 걸리면 낫지 않고 악화되다 투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 2위,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 1위 등 만성 콩팥병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콩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콩팥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먹 정도의 크기로 양측 등 갈비뼈 아래에 각각 하나씩 위치합니다. 콩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여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구체라는 작은 조직입니다. 사구체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친 덩어리인데요. 혈액이 사구체를 통과하는 동안 노폐물과 수분이 걸러져 소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수분과 전해질을 유지하게 되죠. 신부전이란 말 그대로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다. 신장에 오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또는 신장에 무슨 손상이 와서 콩팥이 해야 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신부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 신장투석을 알린 신장투석 1세대.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신장 명의 한대석 원장.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인 콩팥,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이상을 권고받은 환자.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신장 전문 내과를 찾았는데요. 머리가 오래도록 아파가지고 진통제만 먹다가 이제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신랑이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혈압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변 검사, 피 검사 해보니까 이거 크레아틴 수치가 조금 일반 사람보다 높게 나와서 종합검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종합검진 하면서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나빠진 걸 알게 됐죠. 신장은 기능이 90% 가까이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무엇보다 정기검진이 중요하고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도 무심코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신부전 환자 증상은 다양해요. 그 신부전의 정도, 그냥 콩팥 기능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또 어떤 속도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지, 그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죠.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연히 검사를 해서 콩팥에 문제가 있다 이걸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만성 신부전 환자는 콩팥 기능이 한 10% 정도까지 나빠져도 별로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조사 결과
당뇨 환자가 일반인보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2.7배. 당뇨, 고혈압 등 고위험군인 경우 평소 신장 관리가 필요한데요. 콩팥병은 상당히 진행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기 순결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혈뇨 및 단백뇨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검사와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콩팥 이상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신부전 진단은 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하는 그 혈액 검사로 그 혈액 내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크레아티닌은 정확하게는 내 콩팥에서 혈액이 걸러져 나오는 여과돼서 나오는 액이 얼마나 걸러지느냐. 그걸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사구체 여과율을 나타내는 혈액 검사예요. 이 외래에서 환자 진료할 때 뭐 매번 오실 때마다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크레아티닌 수치죠.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갈수록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만성 신부전의 경우 검사 소견과 사구체 여과율인 크레아티닌 수치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로 분류하는데요. 단계가 진행될수록 자각 증상이 증가하며 빈혈, 고칼륨 혈증, 대사성 산증 등 콩팥 기능 감소에 따른 합병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단백, 또 저칼륨. 그래서 음식 조심하시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잘 관리해서 이 나빠지는 걸 그냥 최대한으로 늦춰보자고요. 근데 많이 기능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검사를 통해 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 다행히 아직 투석 전 단계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조금 짜게 먹는 편이에요.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 해도 싱겁게 먹는다고 이제 얘기만 듣고 가서는 또 그냥 노력을 안 했어요. 병원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음식 조절도 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내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제 추석이니 그런 거 가기 전까지 유지를 오래도록 하면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지내고 하니까 그게 유지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 일주일에 3번 이곳 병원을 찾는데요. 괜찮죠? 월요일에는 체중 심장에도 이상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갖고 입원해갖고 이제 심장 치료를 하면서 이 심장약이 좀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안 좋아져갖고 갑자기 투석을 하게 된 거예요. 투석이라는 것도 몰랐어 처음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힘들지. 이렇게 바늘 꽂을 때는 좀 따끔하기는 한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결박당한 상태에서 누워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최근 만성 신부전이 말기로 악화돼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14년 국내 투석 치료 환자 수는 8674명으로 1990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고 연평균 8에서 9%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생명의 필터, 콩팥.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데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만성 콩팥병의 말기가 되면 신장의 작용을 대신할 수 있는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신장 이식 같은 대체 요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혈액 투석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반투막, 인공신장을 통해 여과해 체외로 제거하는 치료법인데요. 주 2, 3회, 매회 4, 5시간 혈액 투석 치료를 받게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합병증이 이 심장 또는 뇌 이런 데 합병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신부전이 와서 투석을 하는 환자는 우리 정상인에 비해서 이 동맥경화성 심장, 뇌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그 평상시에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되고 음식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충분하게 투석을 받아야 되고.
말기 신부전 환자의 경우 투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쇼크, 혈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투석 전문 간호사들이 투석이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160에 들으셨어요. 간호사님 지금 이렇게 혈압을 재는 이유는 뭔가요? 투석 중에 환자분들이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마다 혈압을 재야 되는 거예요. 투석을 하는 분 또는 투석 전 콩팥병 환자들 다 대부분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이 투석하시기 전 단계의 신부전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를 좀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제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말고 좀 줄여서 좀 드셔야 돼요. 또 그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이 더 나빠져 가면은 여러 가지 전해질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포타슘 또는 칼륨이라고 불리우는 전해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륨 섭취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야채, 이런 과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복부 비만 노인일수록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데요. 허리둘레와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수록 콩팥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비율은 떨어지게 되고 콩팥 주위에 지방이 쌓이면 콩팥을 압박해 모양이 변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김치, 젓갈 등 염장식품이나 국물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성 역시 콩팥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데요. 콩팥병 예방을 위해 음식은 싱겁게 먹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관리를 잘 하시면 정상인 못지않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런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잘 본인이 노력을 하면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그 제2의 삶을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하시면은 건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국내 만성 콩팥병 투석 환자는 지난 30년 사이 30배 증가했고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 증가율은 미국,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신장은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평소 예방이 중요한데요. 흡연은 신장에 치명적인 만큼 반드시 금연하고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생명의 필터,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